자, 생명 시스템 할 겁니다. 할 말이 많아요. 여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정말 오랜만에 하네요. 여기를. 야, 씨, 얼마 만에 하는 거냐. 줄게요. 우선은 빈 종이에 그냥 필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빈 칸에다가. 자,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 우리 언제 했던 거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야. 얘들아, 살아있는 생명들, 생물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생물체 같은 경우는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부터 시작을 해서 세포들이 모여서 뭘 구성하게 됩니까? 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게 돼요. 그 다음 조직들이 모여서 뭘 구성하게 되냐면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기능을 해야 돼요. 어떠한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 기관들이 모여서 한 명, 한 마리, 한 그룹 개체를 구성하게 되는 게 바로 생물체 구성 단계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동물과 식물의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죠. 그쵸? 동물부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로 시작하는 것은 동일해요. 그치? 세포는 동일하고 그 다음 세포들이 모여서 뭘 구성하게 돼?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동일해. 그런데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는 것도 동일하긴 하지만 동물계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하나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네, 기관계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하고 있죠.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공부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개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 거야. 식물. 자, 식물도 동일하지.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인 것도 동일해. 세포가 모여서 뭘 구성하는 것도 동일해.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동일해. 그런데 조직들이 모여서 뭘 구성하게 되지? 기관이 아니고 조직계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 다음 조직계들이 모여서 뭘 구성한다? 기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개체이다. 이해됩니까? 요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요거 공부한 다음에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은 식물에 존재하는 기관과 조직계, 그래서 뭐 엽록체라든지 그런 거 공부를 했지. 그런데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공부 안 한 게 있어. 얘네들이야. 세포.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포 소기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김병겸이 이런 설명을 이라는 느낌이 받을 겁니다. 첫 번째, 세포 소기관이에요. 세포 소기관. 자, 잘 따라와라 얘들아. 알았지?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빗금을 하나 칠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중심으로 요렇게 있는 거를 하나 그려주실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해. 여기에 또 작은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네 정도 그린 다음에 얘를 두 줄로 이어주셔야 돼요. 두 줄로. 동그랗게. 아시겠습니까? 얘가 누구냐? 코어, 핵이라고 하는 친구야. 알겠습니까? 얘가 바로 세포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핵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은 이 핵 주변에 딱 붙어서 요렇게 나 그림 잘 안 그리잖아, 그지? 근데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소포체라고 합니다. 무슨 체? 소포체.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야 돼. 소포체뿐만 아니라 소포체 안에도 조금은 있고요. 그 다음 소포체 바깥쪽에도 일부 존재하는 이런 동글동글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리보솜이라고 부를 건데 교과서가 바뀌는 바람에 라이보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조금 있으신 선생님들이라든지 혹은 여러 시험 문제들 보면은 아직까지 리보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문제집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올해 단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 밑에 요런 식으로 약간 길쭉한 타원으로 생긴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안에
흐물텅하게 생긴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자, 설명 이렇게 할 겁니다. 호흡하는 친구 누구지? 미토콘드리아였는데 올해 또 이름이 바뀌었어. 얘 이름이 무엇이냐? 마이토콘드리아예요. 아이고. 마이토콘드리아.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은 약간 동전처럼, 동전이랑 편수는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요런 식으로 약간 요렇게 생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무엇이냐? 골지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골지체. 됐죠? 하나, 둘, 셋, 넷, 5개는 필수 암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필수 암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5개만 그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1번, 세포 소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친구, 제가 순서대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첫 번째 핵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핵은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사람도 핵이 코어라고 부르는 핵이 존재하고요. 식물도 존재하고요. 곤충도 대부분 다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생명 활동의 중심이 됩니다. 생명 활동의 중심이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숨 쉬는 것들, 단백질을 생성하는 것들, 그런 걸 다 여기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단어 내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 우리 저번 시간에 살짝 이야기했어. 바로 이 핵에는요, 생물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전, 정보라고 하는 곳이 저장되어 있어. 얘들아, 저번 시간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게 이름이 뭐였지? 대답 못해? DNA, 그쵸? 따라서 핵 속에 무엇이 존재할 것이다? DNA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거 너네 두 학교 전부 다 기출문제입니다. 두 번째,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여러분 하는 일 사실 다 알고 있죠? 뭐 한다고요? 네, 세포 호흡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포 호흡을 하는 이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요것만 기억해도 괜찮기는 한데,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생명이 예를 들어서 100%의 에너지를 생산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60%에 해당하는 요 에너지는요, 대부분 다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체온 유지. 아시겠습니까? 특히 사람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당해요. 정원동물이죠. 그쵸? 36.5도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잖아요. 더우면 땀내서 낮추려고 하고, 추우면 심장박동 빠르게 해가지고 올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40%에 해당하고 있는 에너지를 어디다가 사용하고 있냐면은, 잘 들어, ATP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한다. 기억해 주세요. 네, ATP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 ATP가 무엇이냐? 나 오늘 운동 너무 열심히 해서 힘들어라고 하는 그 운동 같은 것들 아시겠죠? 그런 것들에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중요한 게 세 번째,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친구야.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저도 중간중간에 문제풀이를 한다든지 설명을 할 때 툭툭 리보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 절대 여러분들은 저 새끼 지금 까먹었구나. 저 새끼 지금 옛날 거 머릿속에 남아있구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라이보솜, 마이토. 알겠습니까? 잘 들어. 라이보솜에서 뭘 하냐면은 단백질을 합성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라이보솜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저번 시간에 했잖아. RNA가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소포체랑 골지체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골지체라고 하는 친구랑 소포체까지 총 5가지의 소기관들은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소기관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알겠어? 꼭 기억해놔야 돼. 공통. 아니요. 얘까지 이렇게 5가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도 있고요. 저 옆에 있는 선인장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식물에게만 있는 세포 소기관들 공부해 볼 거야. 알았지? 자, 사실 여기에 뭐 사실 가장 중요한 세포 막을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중요해서 따로 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물만 따로 공부해 볼 거야. 식물. 자, 식물은 이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가로 내가 왜 두 줄로 했을까? 식물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단단한, 그렇지.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세포벽이 되는 거야. 얘들아, 세포벽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니? 세포를 보호해주기도 하고요. 모양을 유지해주기도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약간 강낭콩처럼 생기기도 했어. 이 친구가 누구냐면 액포예요. 액포. 자, 이거는 낯설 수 있으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포라고 하는 것은요, 광합성이라든지 세포 호흡을 통해 만들어진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을 저장해주는 친구이기도 해요. 오케이? 노폐물을 저장한다. 자, 근데 키포인트. 이 액포 같은 경우가요, 식물에서는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냐면은, 나이가 많은 식물일수록 크기가 조금 더 크다라고 하는 특징도 가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은 동전 같은 것들이 요렇게 쌓여있는 소기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식물에게서 우리가 특히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친구, 이름이 뭘까요? 세 글자 엽록체입니다. 아, 이건 모르시면 안 되죠. 그럼 여러분, 혼틈 질문. 저 동전 하나를 뭐라고 불러야 돼? 소. 알겠습니까? 자, 김병겸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오랜만에 보지 않습니까? 그죠? 열심히 연습하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연습해요. 알겠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는 사실 1호 개정교육과정에서 너네 두 학교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거의 없는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올해부터는 이걸 굉장히 좀 강조하는 추세예요. 실제로 문제집, 우리가 흔히 풀고 있는 그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문제집에서 요 시험 문제 스타일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많아졌어요. 물어보는 문제집들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허니 팁 몇 가지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 중에서 이중으로 이루어진 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따로 있어요.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보통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누가 있냐면은 가장 중요한 코어 핵. 알겠죠? 두 번째, 마이토콘드리아. 세 번째, 엽록체 같은 친구들은요, 보통 이중막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탄소화합물 중에 핵산이라는 친구, 즉 이 DNA라고 하는 친구는 주로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면은, 쌤 당연히 핵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기는 한데 중요한 게 핵에도 DNA가 일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세포 호흡을 하는 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오케이? 유전 정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에도 DNA가 일부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식물마다 엽록체를 하는 그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대요. 따라서 엽록체에도 이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공부했었냐면은 핵산에서 DNA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하여 RNA를 생성을 했고 그 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핵에는 DNA가 존재하고 라이보솜에 RNA가 존재한다 그랬죠? 단백질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그 순서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과서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의 합성과 그리고 이동이에요. 이 순서를 우리가 암기를 해두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그림 그렸던 거 여러분도 조금 따라 그리셨으면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따라가 볼게요. 가장 먼저는 이 핵 속에 존재하는 DNA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쵸? 핵 속에 존재하는 DNA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친구가 누구라 그랬냐면은 RNA라 그랬죠. 우선 RNA가 생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쵸? 이 RNA가 생성되어서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인 어디로 가야 돼? 라이보솜으로 가야 되겠지. 우선 그래서 라이보솜으로 가서 단백질을 뚱땅뚱땅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만들고 바로 가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림 그린 거 잘 봐봐. 이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친구가 핵 바로 밑에 붙어있는 누구랑 달라붙어 있었지? 소포체라고 하는 친구랑 붙어 있었지. 그치? 그래서 이 만든 단백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소포체로 가야 됩니다. 이 소포체라고 하는 곳에서 주된 역할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단백질을 약간 변형해주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변형. 그래서 소포체에서 원하는 형태로 변형한다는 거를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형한 다음에 바로 세포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해서 혹은 농도에 의해서 성질이 변할 수가 있어.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이쁘게 포장을 합니다. 포장하는 장소가 어디냐? 골지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소포를 붙인다는 말 알아요? 네, 그래서 소포체에서 포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골지체에서 포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해됐나요?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이야기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거 이제 중2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 스타일 중에 하나죠. 뭐냐면은 광합성과 호흡이에요. 광합성과 호흡이죠. 자, 이 둘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가장 좋아하는 설명이 광합성부터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화학 반응식 맞춰서 쓰지 않을게요. 그냥 쓸게요. 자, 광합성 같은 경우는 우선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 뭐도 필요합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물론 이 사이에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대충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세윤아.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어서 뭘 생성하게 됩니까? 산소. 가장 중요하죠. 산소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해야 될 것 같고 우린 이제는 알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포도당 어떻게 쓰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알았지? C6H12O6입니다. 여러분 요거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맞췄으면요 666이에요. 666입니다. 다 숫자가 6, 12, 6이죠. 그러니까 6만 기억하시면 되긴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알겠죠?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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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2, 6. 그치? 그치? 숫자가 생각보다 편해. 굳이 쓰자면은 그렇게 맞췄을 수 있긴 하겠지만 나는 안 쓸게. 우선 이렇게만 할게. 알았지? 요거야. 근데 너 생각을 한번 해봐. 얘가 1로 가면 뭐야? 호흡이지. 이해됩니까? 그거 하나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뭐예요? 광.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뭐예요? 호흡. 요거 시험 문제 단골 출제 문제겠죠? 반드시 나올 겁니다. 알겠지? 좋아. 자, 그 다음 우리는 세포막 해야 돼. 가장 중요한 설명이야. 쌤, 근데 왜 방금 세포 소기관에서 세포막은 이야기 안 했나요? 존나 중요해서. 그냥 존나 중요해서 따로 빼야 돼. 알았지? 따라와. 내가 요거를 그렸더니 쌤 어금니 같아! 그러는 거야. 너네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세포막입니다. 여러분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친구도 동물과 식물 전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 세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물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단백질이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질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바로 세포의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게 무엇이다? 지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나요? 저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어금니 같니? 어몽어스 같지 않아? 약간? 힘. 그래? 자, 이 머리 부분 있죠? 실제로 이름도 머리 부분이라고 불러요. 이 머리 부분은요, 물과 친합니다. 물과 친해요. 그래서 뭐라고 단어를 지칭하냐면은 친수성을 가지게 됩니다. 친수성. 그 다음 여기 다리처럼 생긴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꼬리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물과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소수성이라고 부르게 돼요. 소수성. 알겠죠? 그 다음은 여기 사이사이에 얘네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 약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가운데 구멍이 살짝 이렇게 뚫려 있게 생긴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막 단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특정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그냥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괄호치고 막을 쓴 다음에 그냥 단백질이라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부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아니 심지어 식물도요, 물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물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물이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물이 적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물보다는 포도당이 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쵸? 그럼 세포 안으로 어떨 때는 물이 들어와야 되고 어떨 때는 지방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단백질이 들어와야 될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물을 잘 안 녹잖아. 그래서 머리와 꼬리를 좀 여러분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 밖을 향하고 있다가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 거야. 알았지? 이해됩니까? 얘 둘의 자리를 이렇게 뒤집어서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넌 이따가 책 그림 보면 느낌이 올 거야. 너 완자 가지고 왔니? 사라 그랬잖아요, 내가. 미친 새끼 지금 한 달 넘어가고 있는데 좀 얘도 사고 얘도 샀는데 좀. 아, 주신 게 사람이었어요. 야, 내가 그걸 어떻게 줘? 사, 꼭 사. 통합과학 1, 초록색이야. 알았지? 너도 사.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지금 물이 조금 더 필요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밖으로 간다든지 안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말에서 첫 번째 특징,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와 꼬리의 위치가 변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머리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돌아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친구, 이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요렇게 박혀 있는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껴있는 거란 말이야. 요런 식으로. 알겠지? 근데 얘가 요렇게 돌아가다 보면 얘가 조금씩 밀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저 막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겠습니까? 조금씩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이 친구가 돌아가면서 단백질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물질들이 이동을 해요. 뭐라고? 물질이 이동을 한다. 알겠어? 그 이동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두 번째. 확산이야. 얘들아, 확산 이거 너네 언제 처음으로 단어를 들어봤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 들어봤어. 입자 운동에 대한 현상 중에 하나야. 증발과 확산. 근데 이 확산 같은 경우는요, 농도가, 그렇죠,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얘들 잘 들어봐야 돼.
이때 누가 이동을 하는지가 키포인트거든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1번 확산에서 누가 이동하는 거냐? 물질이 이동해요. 물질이 이동합니다. 그럼 얘들아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농도가 진한 곳에서, 그러니까 존나 짠 곳에서 싱거운 곳으로 소금이 막 빠져나갑니다. 그럼 얘는 점점 맛이 어떻게 될까요? 싱거워지고요. 얘는 점점 맛이 어떻게 될까요? 짜져요. 그럼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둘의 짠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비슷비슷해지겠죠. 엇비슷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키포인트, 물질이 이동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는 일정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저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인지질 이중층도 있지만 단백질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친구들이 따로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친구들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크기가 작은 친구들이 주로 이동하게 돼요. 그 대표적으로 기체 교환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두 번째, 너네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 쌤, 인지질은요 친수성도 있고 소수성도 있으니까 둘 다 가능한 거 아닐까요? 여기는 지용성. 주로 지용성 물질이 이동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 절대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인지질은요, 농도에 대한 차이가 크면 클수록, 미안합니다. 농도 차라고 쓸게요. 농도에 대한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물질의 이동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이 인지질 이중층에서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게 돼요. 요렇게. 그냥 일정하게 빨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인지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확산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단순 확산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무슨 확산? 단순 확산.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리가 좀 모자라 보이긴 하는데 가볼게요. 단백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확산이에요. 여러분, 단백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확산은 딱 봐도 인지질에서 크기가 작았으니까 여기 크기 어때야 되겠어? 커야 되겠지. 크기가 큰 물질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돼. 대표적으로 포도당 같은 물질들,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 이동해야 되는 그 물질들이 이곳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로 바로 수용성 물질들이 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친구들이겠죠. 근데 얘들아, 얘는 조금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은 세포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에 대한 차이가 커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일정해져요. 그래서 어떤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그려집니다. 어느 순간 일정해지는 그래프. 알겠습니까? 그래서 막 단백질로 이동하는 확산 같은 경우는요, 촉진 확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확산? 촉진 확산. 이해되니?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삼투기는 한데, 여기다 다 못 그리는데. 오호라. 여기다 다 못 그리네, 내가. 그리고 이 그림을 내가 어디다 팔아먹었지? 요거를 내가 그림을 안 그려놨네요. 그럼 얘는 이제 꺼도 돼. 얼마 안 남았어. 너 좀만 참어. 좀만 화이팅해. 다 왔어. 좀만 화이팅 하라고. 다 지워도 되죠? 다 지워도 되죠? 다 지울게요. 3번.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이걸 한 번에 끝낼 수가 없는데. 자, 3번. 삼투예요. 자, 삼투는 칠판 똑바로 봐. 그다음 잘해야 돼.
알았지? 삼투. 잘 들어. 삼투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근데 뭐가 이동하게 되는 거냐면은 1번 물이 이동하게 돼요. 물질과 물은 다르죠.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농도가 낮아서 싱거워요. 거기서 물만 뽑아냅니다. 점점 짜지지 않을까? 농도가 어머 왜 이래? 짠 곳에다가 물을 막 집어넣어. 싱거워지지 않을까? 이해되지? 그래서 결국에 삼투도요, 확산이랑 다르지 않아요. 뭐가?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농도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개빡치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냐면은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용어. 첫 번째, 저장액이에요. 뭐야? 세이브한다야? 두 번째, 등장액이야. 뚜두둥장. 뭔 개소리지? 마지막, 고장액입니다. 아! 뭔가 알 것만 같지 않습니까? 낮을 저 높을 고 딱 써있는 거 느낌이 오시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지?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 낮다는 겁니다. 용액의 농도가 어때? 낮아. 등장액은 무슨 등자겠어? 그렇지! 용액의 농도가 같다, 일정하다. 그럼 고정액은 뭐겠습니까? 높다. 이해됐어? 지금도 잘 들어. 세 번째, 동물이야. 동물 세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거야. 대표적으로 적혈구로 이야기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첫 번째, 저장액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용액의 농도가 낮습니다. 물은 농도가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간다 그랬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포, 이 안에 세포가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겠어, 나가겠어? 들어와야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랬잖아. 그지? 얘가 지금 저장액이잖아. 용액의 농도가 낮잖아. 아니죠. 물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고요. 근데 용액의 농도가 더 낮아요. 그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야? 그럼 세포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 그지?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세포가 더 빵빵해집니다. 빵빵해져요. 이해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용혈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혈. 알겠습니까? 두 번째, 등장액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농도가 거의 비슷하니까 세포의 모양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적혈구의 모양으로 되겠지. 그래서 이거 화살표를 그려줄게.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